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 저개발국이 오히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받는 현상을 기후불평등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기후 불평등의 원인부터 대응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후불평등의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올해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컵 28이라고 하죠. 네. 이 과제가 바로 이제 글로벌 탄소 격차 문제입니다. 이제 올해 11월 20일에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등의 연구진이 전 세계 탄소 불평등을 정령하는 연구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가장 가난한 10%보다 가장 부유한 10%의 개인이 최대 40배나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요. 또 선진국의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구성된 전 세계 10%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지구온난화에 더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은 가난한 나라들이 지고 있다는 이런 연구는 많았는데 네. 이번에 국가 간의 탄소 배출 불평등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나온 거죠. 이 연구는 2021년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각 국가 상위 10%의 사람들이 배출한 탄소량 연구에서 미국이 1위로 연간 56.5톤, 한국이 2위로 40톤 약간 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잘 사는 상위 10%가 배출하는 탄소량이 좀 지나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불평등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럼 저개발 국가들이 겪고 있는 기후재난 현황은 어떨까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2022년 2월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197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에서 날씨나 기후 및 물 위험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자의 91%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들이 분류한 최저개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불리는데요. 유엔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018달러 이하인 나라를 칭합니다. 최비국인 2022년 현재 46개 나라인데요. 아프리카의 33개 나라, 아시아의 9개 나라, 오세아니아의 3개 나라, 카리브의 1개 국가가 있는데요. 이들 가장 가난한 나라의 인구는 총 11억 명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지난 60년간 세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배 가까이 증가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은 4배 늘어난 가운데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58.6%를 차지했는데 가장 가난한 최빈국 비중은 0.5%에 그쳤다고 말합니다. 또 지난 50년간 기후 관련 재난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의 69%가 최빈국에서 발생할 정도로 기후재난에 매우 취약하고요. 네. 또 갚아야 할 빚은 계속 늘어나면서 2022년에 4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빚으로 인해서 기후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은 물론 피해 보상조차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1억 명 가운데 5억 7천만 명은 전기나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난방송이라든가 이런 조기 정보를 받지 못해서 피해가 더욱더 크다는 것이죠. 네, 가난한 나라일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받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 국가 내에서의 기후 불평등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죠. 2023년 1월 30일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후 불평등 보고서 2023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가 간 불평등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전반적인 불평등은 대부분 국가 내 불평등으로 발생한다라고 밝혔죠. 네. 탄소 불평등은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1990년에 세계 탄소 불평등의 62%가 국가 간 불평등이었는데 2019년엔 64%가 국가 내 불평등으로 역전되었죠. 그리고 2019년 기준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소득 상위 10%, 하위 50% 인구 그룹별로 보면은 국가 내 불평등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 상위 10% 그룹은 70.3톤, 하위 50% 그룹은 10.5톤의 이산화탄소를 2019년에 배출했는데 소득 상위 10% 그룹이 하위 50% 사람들보다 연간 1인당 탄소 배출량이 7배가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13배 이상 늘어나고요. 전 세계적인 수치를 보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국가 내 불평등은 더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국가 간 기후 불평등 사례도 말씀해 주시죠. 올해 4월에 발표되었던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기후 위기에 취약하다
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기후위기 취약 지로는 아프리카의 서부, 중부, 동부, 또 남아시아, 중남미 등을 꼽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최근 10년 동안 기후재난으로 숨진 사람은 타 지역보다 15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된 책임이 거의 없는 나라들인데요. 기아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 피해가 기후변화의 책임이 적은 최빈국에 집중되면서 지구촌 불평등을 부채질한다는 것이죠. 네. 해수면 상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남태평양 국가들도 탄소 배출은 거의 하지 않고 직접적인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외계층에 더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데요. 폭염은 자택 냉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빈곤층에 더 잔인하고요. 폭우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난한 가족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기후 불평등이 여성이나 장애인, 인종에 따라서도 그 수준이 달라진다면서요? 일단 먼저 지금 어린 세대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벨기에 공공대학 연구에 의하면 지구기온 상승 3도 시나리오에서 전 세계 평균적으로 2020년에 6살인 어린이는 산업화 이전 기후에 살던 6살 어린이보다 평생 동안 산불과 열대성 저기압 2배, 홍수는 3배, 흉작은 4배, 가뭄은 5배, 폭염은 36배를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성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2022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환경재해에 직면했을 때 생존율이 더 낮은 데다가 재해 여파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에 매우 취약하다 보니까 여성과 소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네. 미 항공우주국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존에서 홍수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여성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밝혔고요.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4마을에서 2004년 쓰나미로 인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4배나 더 많이 사망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2011년 쓰나미 이후 장애인들이 인구의 7%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사망자의 거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예. 또 인종에 따른 불평등도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흑인이나 유색 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의 대기 오염이 백인들이 사는 지역보다 이산화질소 농도가 2배가 더 높습니다. 네. 이것은 대기 오염원인 중공업단지라든가 고속도로 등의 흑인 거주 지역 등에 많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기후 위기가 인간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런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저 부자 나라들의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은 비싼 음식을 잔뜩 시켜 먹고 가난한 나라 보고 돈 같이 내자. 뭐 이런 게 아닌가 합니다. 예, 예.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일단 수반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선진국과 가난한 나라 간의 비용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불평등 보고서 2023에서는 먼저 가난한 나라들의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선진국들의 보상과 함께 개도국 스스로도 자국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해서 자본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피케티 등의 학자들은 부유층들에게 더 많은 탄소세를 물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거친 자금을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 재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응에 좀 활용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내 기후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공해활동 누진세와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을 결합을 해서 복지 국가를 좀 강화하고요. 사회적 보호를 제공을 해서 배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당사국청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손실과 보상 문제가 선진국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로 공정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많은 국가들이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